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취득세의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의 세율은요, 크게 표준세율과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적용됩니다.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인데요. 먼저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상속인 경우입니다. 상속. 이 상속시에는요, 우선 표준세율인데, 상속시는 무엇을 상속받았느냐입니다. What?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예,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표준세율이 1000분의 23입니다. 그리고 농지가 아닌 것, 기타 상속은 1000분의 28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3%가 되겠고요. 이건 2.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기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입니다. 증여. 이거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고요. 이건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증여는 이거는 상속은 무엇을 받았느냐. 증여는 who, 누가 받았느냐는 겁니다. 증여는 일반인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입니다. 3.5%.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그러나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2.8%.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을, 이런 것들은 이러면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이죠. 유상승계. 그러면 이제 유상승계로 넘어갑니다. 유상승계 취득.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때는 무엇을 사느냐.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 기타, 농지가 아닌 거 사게 되면 1000분의 40입니다. 3%, 이건 4%가 되겠습니다.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닌 걸 사게 되면 1000분의 40. 그 다음에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원시취득은 보존등기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최초로 등기하는 거. 등기부상에 최초로 등기하는 보존등기는 1000분의 28입니다. 2.8%. 보존등기 1000분의 28. 또 신축과 재축은 제외되고요.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물 면적이 증가되었다. 이것도 1000분의 18입니다. 건물 면적 증가. 여러분, 건물 면적이 증가되는 건 증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증가분 만큼 보존 등기해야 되니까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공동 소유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배우셨죠? 공유물 분할 1000분의 23입니다. 공유물 분할. (2.3%) 공유물 분할 1000분의 23. 공유, 총유, 합유는 1000분의 2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유상거래했다.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을 유상거래하는 데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 6억 원 이하인 거는 1000분의 10입니다. 6억 원 이하. 1%. 주택거래 활성화시키려고 세율을 내렸습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그리고 9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택은 6억 원 이하일 때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세율인데요. 이걸 꼭 암기하셔야만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의 중과세율로 넘어갑니다. 높은 세율이라는 얘기죠. 취득세의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서울과 인천 그리고 일부 수도권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했다. 또 공장 증설.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그런데 이때 공장 신설 증설하게 되면 여러분 공장에 뭐가 있죠? 토지. 토지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 되겠죠? 공장 신설 증설할 때는 뭐가 있느냐? 공장에는 차량도 필요하고 기계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과 기계 장비까지입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신축과 증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주사무소, 본점과 주사무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4%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4%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입니다. 1000분의 20을 우리는 중과하는 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 그러면 여러분 표준세율이 만약에 1000분의 44%라면 4% 플러스 4%니까 8%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4%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은 2%거든요. 2%에 100분의 200 이렇게 두 배를 하게 되면 표준세율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 플러스 4%, 4%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20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다. 법인 설립. 그리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대도시 내에서 역시 공장 신설 증설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시는 결론은 똑같은 8%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표준세율 곱하기 3배. 그러면 4%의 3배면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4%입니다. 역시 마이너스 4%는 똑같습니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200 똑같습니다. 이거는 표준세율에다가 3배를 곱해서 100분의 300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4%. 그냥 이거는 표준세율 플러스 4%. 요거는 표준세율 곱하기 3배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4%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보니까 중과세 세배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하는 경우 표준세율 플러스 4%를 보세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한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공장 신설 증설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은 건축물과 토지인데 신축과 증축한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고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표준세율 곱하기 3배,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장신설 증설은 부동산에 하나고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산에 있는 법인이 서울로 전입하거나 또 과밀억제 대도시 내다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여러분 부산에도 본점이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제주도 본점이 있어요. 제주은행이. 그러나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을 설치하게 되면 역시 3배를 중과세 하겠다라는 겁니다. 표준세율에 3배를 해서 마이너스 4%. 결과적으로 표준세율 플러스 4%나 표준세율에 3배를 곱해서 마이너스 4%나 결과적으로 8%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사치성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사치성 재산. 이 사치성 재산은요, 표준세율 플러스 8%입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이 1000분의 44%면 8% 더하니까 1000분의 20이 되겠죠. 8%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8%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요.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왔죠.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400 이렇게.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2%에 100분의 400은 4배니까 8%가 되겠죠.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치성 재산은 5가지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 골, 오, 선, 주가 되겠네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급 오락장부터 살펴볼까요? 고급 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지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같은 거 되겠는데요. 이러한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일 때는요,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을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급주택입니다. 별표시하세요. 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의 범위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넘기면 단독주택입니다. 거기 단독주택으로서요, 연면적,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연면적에서 줄 쳐봐요.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고요. 331제곱미터 초과. 약 100평이 되겠고요. 331제곱미터 초과. 건물가에 9천만 원 초과.
건물가에 9천만 원 초과. 그리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주상면적 제외가 되고요. 여기 시험에 포함하면 틀립니다. 주상면적 제외. 331제곱미터 초과, 건물가에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두 번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건물가에 9천만 원 초과. 그리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게 되면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적재하중 무게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됩니다. 이거는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이렇게 하면은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무게가 200kg 이하의 소형은 제외되고요.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되면 무조건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단독주택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중 한 개 시설이 있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고급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 기준이죠. 다시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가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그런데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같은 것이 공동주택이 되겠는데요. 원래 건축법상은 기숙사도 들어가지만 주택법에는 기숙사가 안 들어가죠. 공동주택은요, 연면적,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파트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면적,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24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복층형은 두 개 층을 쓰는 거죠. 15층, 16층 두 개 층 쓰는 거고.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다시요.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공유면적 제외 245제곱미터 초과.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27쪽에 보시면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별장인데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농어촌주택에서 별장에서 제외되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물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읍면지역의 대지는요 660제곱미터 이하 사는 게 좋습니다. 에? 별장으로 안 보는 거지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소지하지 아니할 것. 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그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지역과 또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존권용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연보존권역은 괜찮다는 거죠. 자연보존권역은 괜찮답니다. 그 다음에 국토기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그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투기지역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관광단지가 아닐 것, 그러니까 읍면지역의 순수한 농어촌 주택일 것, 이런 것들은 별장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 가격은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광역시의 군지역이 아닐 것,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것, 그리고 도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투기지역이 아닐 것, 관광단지가 아닐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율의 특례 규정이 나오는데요. 넘기면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 신고납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